자, 이번 작품은 황순원 작가의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너와 나만의 시간, 우리 경복군은 이 너와 나만의 시간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자, 별로 대단할 것이 없는 작품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물론 대단하죠. 엄청난 작품이긴 한데 이걸 너무 좋아하셔서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또 해요. 어떤 경우는. 자, 그래서 너와 나만의 시간을 엄청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너와 나만의 시간의 제재 소개를 한번 볼까요? 전쟁 중에 낙오된 세 병사의 현실에 대한 각기 다른 대응 방식이 중요하죠. 자, 낙오라는 것은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뛰다가 낙오하면 극한 상황은 아니죠. 그냥 집에 가면 되죠. 차 타고. 근데 전쟁 중에 본진하고 떨어져서 3명이 낙오가 돼서 이거는 극한 상황이죠. 전쟁 중에는 저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부상당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그것이 심하게 덧나고 2차 감염, 3차 감염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이때 대응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이래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소설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전쟁 소설의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의 막 참혹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참혹함 속에서 사람들이 비인간화되고 이런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 전쟁 소설의 공식을 쓰지 않았다면 인간의 존재 의미를 썼으니까, 이에 대해서 탐구했으니까 이 작품은 실존주의적이다. 자, 실존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내가 실제로 여기 존재한단 말이야. 왜 존재하지? 무엇이지? 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현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현존이지, presence. 그거 말고 이 실존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철학적인 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의 대가,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존재하는 C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가 뭐죠? birth. D가 death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C다, choice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다 초이스. 선택은 전부 실존적이야. 내가 뭔가 주체가 돼서 어떤 걸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여기도 문제가 생겼죠,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실존적 선택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 이제. 전부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다수의 많은 그 사람들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실존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느 대학에 가겠다. 점수에 맞춰서 가더라도 나는 이걸 하겠다. 지금 보고 대충 이렇게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그와 같은 선택의 연속이다. 자, 그래서 이 세 인물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거죠.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서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인물들의 심리를 감각적으로 묘사해서 심리 묘사를 감각적으로 했습니다.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는 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바로 초점화하는 거죠. 각 인물의 내면을 초점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인물들은 그 유명한 초점화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대위, 현중이, 김일병, 돌아가면서 다시 주대위로 왔다가
현중이로 갔다가 김일병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럼 주제는 뭐냐 하면 극한의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들의 의지, 요게 들어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휴머니즘, 인간애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휴머니즘이 있어야 돼,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간미를 잃으면 우리가 에이 한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요번 주에 그 친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기서 근무하는데 대학교 동기죠. 거기 이제 공장에 폭발 사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톡이 있으니까 괜찮냐고 했는데 에구 나 괜찮아 이렇게 어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아이고 유유 하면서 선생님이 빨리 사고 뒷수습 잘 되길 바랍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나중에 우리가 거기서 한참 얘기 주고 받은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왔는데, 걔 거기 다니냐? 6명 죽었다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선 넘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들 싸해진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는. 싸해진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말들 하면. 그지? 좀 인간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뭐 선생님, 유튜브를 볼 가능성 없기 때문에, 주어 없어요. 그냥 그 말이 딱 올라와서 선생님은 됐어요. 이건 좀 이제 인간미가 있어야 돼. 인간미가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김일병이 끝까지 주대위를 업고 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죠. 그죠? 가서 결국 살아난다. 주대위도 끝까지 김일병을 막 위협해서 걔를 살려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얘는 살려야지. 괜히 권총으로 자결하고 너 도망가라가 아니라 이 김일병이 쉴 수 있도록이라도 해줘야겠다. 그래서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본진에 갈 수 있도록 김일병이라도 도와야겠다. 김일병은 아무리 부상을 당한 주대위라도 내가 끝까지 업고 가겠다. 휴머니즘. 그렇다고 먼저 그러면 중간에 튀었죠. 그죠? 현중이가 중간에 톡 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면 그 현중이는 나쁜 선택을 한 것이냐 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소설은. 그냥 실존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죠? 어디서 서로 다른 선택. 자, 이 선택을 실존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독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런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걸로 거의 끝났어요. 이 작품. 프린트로는 안 하고 교과서 지문으로만 하시죠? 네.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면서 전쟁 이후에 쓰인 전후소설이라고. 자, 사실적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실존적. 존재 의미에 대한 성찰. 내가 존재를 왜 하는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 선택.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선택의 연속. 아까 장폴 사르트르의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주제, 전쟁의 비극과 삶에 대한 의지 이야기가 나오죠. 특징입니다. 우화적인 삽화가 나와요. 중간에 들어간 이야기. 그죠? 중간에 삽입시켜 놓은 이야기가 삽화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바로 현중위의 꿈 얘기죠. 개미가 왕개미한테 목이 막 잘려서 누런 흙으로 막 떼거지로 막 죽어서 쌓이는, 그죠? 그래서 불모지에 황달 들린 것처럼 막 그 누런 태양이 뜨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자, 두 번째, 간결한 문체. 문체가 짤막짤막 간결해요. 그리고 묘사가 아주 치밀합니다. 그래서 사실성을 높인다. 요거예요. 이제 그 객관식으로 이 부분 하나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죠. 문체가 간결합니다. 뭐 복잡하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딱딱 끊어서 이들은 이러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할까?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자, 그리고 치밀한 묘사. 권총의 손잡이를 빼서 그 권총의 주머니를 끌어서 손잡이를 잡고 권총을 뺀 다음에 이
자결하려고 했다. 주대위가. 자기 때문에 너무 김일병이 고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끊어가면서 치밀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자, 작품의 짜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체가 나타났습니다. 문체. 자, 다음 발단. 부상당한 주대위를 부축하면서 현중위와 김일병이 계속 산속을 헤매는 나고병들이에요. 전개입니다. 주대위가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주대위의 권총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걸 빨리 죽어. 너라도 죽어줘야 우리가 도망갈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주대위가 끝까지 죽지 않으니까 모른 척하고 계속 엎히는 거야. 그래서 현중위가 혼자 떠났어요. 계속해서 걷다가 현중위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죽은 시체를 발견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둘이 절망감이 훨씬 높아졌어. 그때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러고 있었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때 주대위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죠. 그랬다가 김일병에게 총을 딱 거눴어. 탕 쏘더니 날 업어서 하고는 귀 뒤에 딱 총을 대고 계속 가 옆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음을 재촉해서 주대위를 업은 채로 인가에 딱 다다르는 순간 등에 업고 있던 주대위가 툭 하고 이렇게 죽었거나 혹은 기절했거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무척 싫어하는 소설이에요. 너무 재미가 없어. 자, 작품의 배경 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으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 전쟁 중이죠. 공간적 배경으로 인적이 없는 산속이에요. 자,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전쟁의 비극을 통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과 의지를 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작품을 꼭 읽어야 되느냐? 문학교과서에서. 그냥 읽어서 시험 대비하는 걸로 잘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틀째다. 어때요? 문장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죠. 간결하죠? 벌써 이틀째다. 한결같이 눈에 뵈는 것은 굴곡진 산봉우리와 계곡의 연속이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성 싶었다. 바람도 없었다. 자, 그래서 인가를 찾기 위해서 산속을 헤매면서 막막한 상황 속에 적막감까지 있는 것을 지금 표현했다. 주대위의 몸은 양쪽에서 부축을 받고도 자꾸만 아래로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소설이라 할지라도 부상을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냥 그것은 두 사람의 어깨에 매달려 끌려가는 셈이나 다름없었다. 허벅다리에 부상당한 주대위의 문제가 바로 관통상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약이 좋아진 시대에서도 관통상을 입으면 빨리 처치하지 않는 한 썩어요. 잘라내야 됩니다.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6.25라고 하면 이미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벌써 76년 전이에요. 75년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뭐 한 세기 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관통상을 입었으니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죠. 요행이 동맥과 신경은 건드리지 않아 우선 압박대로 지혈을 시켜놓고 간신히 적의 포위망을 빠져나왔던 것인데 오늘 아침부터는 그것이 부패작용이라도 일으켰는지 마구 저리고 쑤시기 시작합니다. 부상 상태가 악화됐어요. 이런 경우에 사람은 원래도 잘 못 걷다가 더 이렇게 디딜 수 있는 힘조차 얻지 못하는 거죠. 아주 튼튼하고 막 운동하는 사람도 뭐 인대 같은 게 파열되거나 인대 이렇게 좀 손상을 입으면 그 사람 딛지도 못해. 그렇죠? 그만큼 이 부상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자, 어디까지 가면 된다는 한정된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지도 막막해요. 무턱대고 남쪽으로만 걸음을 옮깁니다. 계속 남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왜 남쪽일까요? 본진에 합류하기 위해서죠. 그죠? 아군을 만나기 위해서. 부상자에게 있어 일정한 거리감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이란 대단하다는 걸 주대위는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주대위가 바로 초점 화자죠.
어떤 전투에서 병사가 하복부 관통상을 입고도 구멍 뚫린 하복부에다가 제 옷섭을 틀어 막아가며 반 시간 남아 걸려야 하는 진지까지 돌아와서야 고꾸러진 일이 있었다. 중요한 내용이 있죠. 생존에 대한 의지가 이만큼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의지. 죽을 때가 되어서 정말 자연사 하기 전까지는 상처 입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은 원치 않죠. 누구나. 그래서 생존에 대한 의지, 생에 대한 의지, 생명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이 말이죠. 그런 치명상을 입고도 병사가 진지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는 일정한 목적지. 그러면 마음의 부담감이 저기만 넘어가면 돼 하면 그걸 억지로 버텨서 힘 팍 주고 넘어간 다음에 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주대위는 관통상을 입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런 문제에 처했다. 자, 그래서 이 한 병사와 그 다음에 주대위는 서로 대조적이죠. 병사는 일정한 목적지가 있지만 이 주대위에게는 어때요? 일정한 거리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나와 있죠? 주대위는 바로 그 정해진 목적지가 지금 자기네에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됐죠? 여기서 방금 우리가 줄 긋고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만 잘 보시면 됩니다. 주대위는 자기를 부축하고 걷는 현중이와 김일병에게 자기는 더 걸을 수가 없으니 여기 남겨놓고 먼저 가라. 이 말을 못했어. 왜? 혼자 처진다는 것은 죽음이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두 인물에게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의탁하고 있다. 자, 김일병이 업자고 했을 때도 주대위는 잠자코 업이었다. 올해 김일병은 19살밖에 안 됐으나 농촌 출신이라. 이것은 직접 제시죠. 요약적 제시입니다. 김일병에 관한 정보를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알아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 업고 걷는 거리도 상당했다. 자, 현중이가 이제 업을 차례입니다. 대번해서 업는다는 것은 번갈아 가며 이 말이죠. 대번해서 업을 차례가 됐다. 교대로 이제 업었는데 업기 전에 슬쩍 주대위의 허리깨를 딱 바라봤어요. 자, 자결할 것을 은연중에 강요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이 여기 들어가요. 권총이 매달려 있어요. 그들 세 사람은 이미 배낭이며 철모며 총이며 겉저고리를 다 벗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무거운 상태로 가다가는 중간에 쓰러지니까. 그렇죠? 남은 무기라고는 권총 한 자루 뿐이에요. 그걸 쓱 봤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냐? 쓱 없는 척하면서 허리에서 권총을 딱 빼갖고 넌 이제 죽어줘야겠어. 쏴 죽일 수도 있는 거지. 전쟁 중인데.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애들이 다 그냥 착해. 너무 착해요. 네. 끝까지 업어가면서 그래도 좀 죽어. 그래서 여기는 냉정하고 비인간적이긴 하지. 그런데 차마 못 업겠다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한 세기 전엔 사람들이 이렇게 순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휴머니즘이라 혹시 AI 아니야 쟤? 네.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와, 씨. 거기서 곧바로 그 태세 전환을 그렇게. 우리 상욱이 같으면 자고 있을 때 가고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싹 이렇게 해칠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어. 역시 애들이 아주 냉정해. 그래, 내가 살려면 주대위가 죽어야죠. 이게 바로 21세기의 시대 정신입니다. 자, 어쨌든 이때는 현중이가 주대위의 권총을 봤어요. 주대위는 뭘 의미하는지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심중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았어.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됐을 때부터 했습니다. 자, 잠깐 그 옆에 왼편 날개에 보면 이 제목의 의미,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겠습니다. 전쟁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너와 내가 실존하는 개체로 존재하는 시간. 이게 실존주의예요. 실존하는 개체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살아있는 존재.
자, 거기서 인간의 본성, 생존에 대한, 본성과 생존에 대한 절박한 욕망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 너와 나만의 시간.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그지?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 그래서 날 것 그대로. 거기에 떨어진다는 건 곧바로 죽는 거니까. 네가 죽어 하고 떠밀어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너와 나만의 시간. 이렇게 됩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오늘날의 시대를 잘 보여주죠. 실존적인 선택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쟤 아니면 내가 죽는 건데. 지금 그런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걸을 수 없게 됐을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몸뚱어리는 두 사람에게 짐밖에 안 된 거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차마 상사인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어. 자, 이렇게 됐죠? 결국은 이쪽이 그걸 알아차리고 권총으로 자결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나 주대위는 현중위의 시선을 지금 모른 척하고 있어요. 자, 모른 척하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리고 그의 등에 엎였습니다. 자, 현중위는 김일병만큼은 못했으나 그래도 같은 학도병 출신인 주대위보다 체구도 크고 힘도 세서 꽤 잘 업어냈다. 이 부분도 직접 제시죠. 인물에 관한 정보를 알아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직접 제시입니다. 그렇죠? 자, 이 직접 제시로 설명했어요. 이런 그들이 이틀 동안에 먹은 거라고는 거의 없어. 더덕, 칡뿌리, 샘물. 게다가 첫여름 햇볕은 불길이다. 너무 더워요. 우리 에어컨 없으면 지금 막 밖에 덥죠, 그죠? 그런데 불볕 더위 속을 지금 부상병 하나, 부상당한 사람 하나를 업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지. 무조건 엎혀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극한 상황 중에서도 완전 극한 상황이죠. 그죠? 네. 잠시만요. 네, 학원입니다. 네네. 네,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서요.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이게 들어가겠네요. 중간에 뭐 전화를 받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 자, 그래서 불길, 불볕 더위 속에 거기다가 엎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극한 상황이죠. 자, 업은 사람의 얼굴에서는 찝찝한 땀줄기가 마구 눈과 입으로 기어들었다. 그렇건만 손으로 훔쳐내지도 못하고 그저 눈을 꾹꾹 감아 땀을 몰아내거나 입을 푸푸 하면서 이제 땀을 털어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점차로 업은 사람들의 거리가 줄고 교대가 잦아지고 이렇게 갑니다. 기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뜻이죠. 자, 주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이 젖은 셔츠를 서로 미끈미끈거리면서 이렇게 상쾌하지 못한 촉감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이 거기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결국 현중위와 김일병이 주대위를 부축해서 산속을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5시 55분이 돼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